안녕하세요. 가족관계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원의 사회적 고립도를 낮추는 방법에 관하여 제가 행복한 가정에 기고한 글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통계청 산하의 통계개발원에서 국민 삶의 질 2020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. 국민의 삶의 질을 질적인 면에서 모니터링 한다는 거죠. 그 중에서도 가정과 관련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가정을 가지면서 가족원들은 피로 맺어진 관계로서 굉장히 가족관계가 중요합니다. 가족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영향을 느끼고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 작용합니다. 그래서 이 가족 생활의 어떤 가족 관계라든지 방금 가족원들이 갖는 어떤 뭐랄까 하면 거리감이랄까 그런 것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회적 고립도랄까요. 특히 요즘 1인 가구가 증대되면서 이 가족원 관계의 관계라든지 그 가족원들의 어떤 만족도가 과거와는 틀린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. 먼저 한국 사람들의 그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2020년 58.8%입니다. 굉장히 우리가 가족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예상외로 낮다는 것입니다. 특히 여성의 경우 56.1%, 남성의 경우 61.5%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족 내에서 여성들의 어떤 가사 부담에 대한 그것이 남성들보다 높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을 살펴봐서 이 여성들의 이 가족관계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. 또 13세부터 청소년들은 굉장히 76.9%가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50세에서 50대는 50.6%, 60세는 50.2%만 가족관계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50대, 60대가 가족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만족도가 왜 이렇게 낮은 건지, 이것에 따라서 파생되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검토해 보아야 되겠습니다. 대신 청소년들은 100명 가운데 77명 정도가 가족관계에 만족하는 것으로서는 나름대로 다른 어떤 연령 집단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고립도입니다. 사회적 고립도. 사회적 고립도라는 것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경우가 있느냐, 내가 아플 때 집안일을 좀 부탁할 사람이 있느냐, 힘들 때 이야기할 상대가 있느냐 등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라도 없는 사람의 비율을 사회적 고립도라고 그러는데 2019년도에 27.7%로서 2013년도 32.9%에 비해서 낮아지긴 낮아졌지만 그래도 27.7%가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혹은 또 힘들 때 얘기할 상대가 없다는 것으로서 나타났습니다. 특히 그 60세 이상의 사회적 고립도가 심각한데요. 19세부터 29세는 사회적 고립도가 18.4%. 왜냐하면 뭐 친구도 이때는 친구도 많고 그런 경우가 되겠죠. 근데 60세 이상인 경우에서는 아플 이야기의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 받을 곳이 없다는 비율이 25.5%로서 굉장히 이 이야기 상대, 그러니까 고령화되면서 심리적 외로움이랄까 이런 쪽에서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말벗이 없다든지 심리적 외로움이라든지 그 자녀들 출가 다 시킨 다음에 부부만 있다가 또 부부 가운데 한 명이 먼저 이렇게 사망하는 경우에
독거노인이랄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야기 상대가 없는 경우, 특히 도시의 경우는 더 심각하겠죠. 농촌의 경우에는 그 빌리지라는 그 안에서 마을이라는 공동체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만, 물론 농촌도 심각하지만 이 도시의 60세 이상 노인들의 어떤 이야기 상대가 없다는 경우, 그래서 하루 종일 TV만 본다든지 그렇게 무기력하게 보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. 그 다음에 아플 때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힘들 때 이야기 상대를 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습니다.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경우가 20.4%, 힘들 때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가 없다는 비율이 17.1%. 그래서 이 아까 노인들 경우에서는 어려운 경우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이 방문해서 집안일을 도와주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,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든지, 그래서 이그 90 가까이 된 그 노인들이 혼자서 이렇게 뭔가 하면 밥을 끓여 드시거나 그런 경우를 볼 때, 아플 때 집안일을 부탁할 사람이 없다든지 혹은 또 힘들 때 이야기 상대가 없다는 비율이 높이 나타나서,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좀 NGO 이런 데서, 교회나 이런 데서 어떻게 좀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돼서 보급되었으면 합니다. 그 다음에 남성들이 또 가족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. 여성들 볼 때 사회적 고립도가 여성은 26.4%인데 남성의 경우는 29%입니다. 또 이야기 상대가 경우에 없다는 비율이 남성이 19.2%, 여성이 15.1%입니다.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상대에 대한 어떤 뭐랄까 하면 없다든지 혹은 또 사회적 고립도가 높다든지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좀 프로그램에도 좀 이렇게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. 남성들이 이런 면에서는 소외감을 느낀다고 보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가정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가정이 갖는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뭐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또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런 기능도 있고, 또 가정을 통해서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주체이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가정에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정서, 그 다음에 보살핌, 돌봄, 이런 서비스라고 보겠습니다. 서로 이렇게 돌봄이라든지, 특히 심리적 안정, 직장에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정에 가서 아이들을 보면서 그럼 직장에서 모든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 다음날 다시 가서 일한다든지, 이런 것은 이 가정이 갖는 심리적 안정 기능이겠죠. 그래서 가정의 이 보살핌, 지원이라든지 교육, 의료, 여가 등등, 특히 정체감, 소속감, 이런 쪽이 좀 가정의 기능에서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. 더군다나 최근에 개인화 경향이 뚜렷해지고 가족 형태가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사회에서 뭔가 가족을 생각하고 행복한 가족 생활을 이렇게 좀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가족은 성별 및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 구성원들이 모여서 부모 세대, 자녀 세대 이렇게 또 이렇게 모여서 또 그 안에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,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가정에서 한국의 가정은 규범에 의해 유지된 제도에서 정서적 관계를 좀 유지하는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서, 특히 가정이 이런 기능을 하도록 NGO 이런 단체에서 가정의 중요성, 그 다음에 뭐 자녀 출산, 뭐 이렇게 저출산, 뭐 이런 것도 극복하는 방법이 되겠지만, 가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.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다가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